사실 이전에도 그 물의 일렁거림과 같은 표현들은 이전 작업에서도 있어 왔었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물이 있기는 했었지만 부재한 듯한 그런 물의 표현들의 일렁거림에서 좀 더 생명력을 관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력을 이 삶의 본질에 좀 더 끌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업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수조 안에서의 수초와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명력을 도와주게 하는 것들은 사실 수조 안에 물들은 고여 있지만 그 고인 물들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인공장치들로 인해서 이 수초들이나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적인 장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렁거리고 이 고인물이 썩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는 이 물결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삶의 본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전에는 조금 물의 표현이 있었지만 부재한 느낌이었다면 그런 물의 생명력을 가지고 와서 이 작업의 느낌을 좀 더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이미지들이나 뭐 SNS나 뭐 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이제 수족관 안에다가 이렇게 피규어 넣듯이 꾸며서 무대 장치처럼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구성들이 있는 작업들을 위주로 이제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큰 사건을 겪게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 물속에 보통 힘든 일이 닥치면은 어떤 물속에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답답하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사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제가 그렇게 관찰하고 주변의 것들을 보았던 그 일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이 순식간에 허망하게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대한 경험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좀 각성을 하게 되는 순간이 크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에 침잠되어 있고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죽음에 대한 각성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산다는 건 무엇이지? 삶은 무엇이지?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이 작업을 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좀 굉장히 많이 왔었던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환경적인 요소, 어떤 일상에서 보여지는 정말 그냥 평범했던 날들, 이런 거에서 어떤 삶의 본질의 카테고리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문득 이전에 읽었던 어떤 한 에세이에 있는 문단에서 떠오르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 책의 저자가 자기는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피크닉을 가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단란하게 가진 것 없고 뭐 부유하지 못했던 환경에 있었지만 꼭 아버지가 그 피크닉을 할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사가지고 그 피크닉 그 돗자리 위에 한가운데 이렇게 장미를 꽂아 놓으셔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왔었을 때 나중에 커서
자기네 환경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언정 자기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랐다라고 그 회고하는 글의 에세이가 있었거든요. 저 나름대로의 그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이런 이전에 읽었던 글들도 함께 떠오르면서 그 장미 한 송이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장미 한 송이를 가지고 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장미 한 송이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을 저는 이제 되게 낭만적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그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그 낭만이 있으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낭만의 이미지가 또 사전적인 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또 우연히 마침 그 낭만이라는 한자어가 물결낭에 흐드러지다, 일그러지다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물결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제가 이전에 작업하고 있었던 수조에서 그 배제되었었던 어떤 물의 그 물질성을 떠오르게 해줬던 것 같아요. 작품 속에서 존재했었지만 사실상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크게 중심을 두지 않았었던 어떤 배제했었던 그 작품 속에서의 그 물의 어떤 물질성이 조금 더 생명력으로 더 강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일상에서 혹은 저희 삶에서 중요하다고 어떤 삶의 태도적인 면에서 그 낭만이라는 개념이 그 이미지로서 대상들에게 투영이 되고, 그 대상은 더 과감하게 생명력이 가득한 물결과 함께 일그러지고 흐트러지면서 좀 더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힘이 낭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런 저의 삶의 태도가 조금 더 반영이 되는 듯한 작품적 세계관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삶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삶은 저 한 사람의 개인이 경험하는 너무나도 주관적인 해석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작품으로 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걱정이 되고 좀 두려웠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삶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보여드림으로써 동시에 보편적인 공감과 감각을 또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일 수 있는 주관적인 이 삶의 작품들이 결국에는 보편적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다가가서 공감해 주시고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삶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여기서 덧붙이자면 어떤 삶의 낭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작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에 채워지는 그 삶의 낭만들이, 그 일상의 낭만들이 결국에는 예술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예술은 삶의 낭만인 것 같습니다.